중요한 일에 대해서 더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대한민국의 교육부 장관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거침없이 그리고 여과 없이 전하는 교육 채널 영다리의 꿈 조영달입니다. 오늘은 모든 대한민국의 입시생과 학부모님들께서 누구나 가장 예민하고 또 짠하게 느끼실 수 있는 입시생, 수험생들의 심정과 고통을 여과 없이 그대로 들려줄 수험생 한 분을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아직은 학생 신분으로 용기 있게 이 자리에 응해준 우리 출연자분을 보호하고 살펴야 한다는 마음으로 출연자분의 얼굴과 이름은 밝히지 않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결정이셨을 텐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단히 인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작년에 시행된 대학 입시에서 떨어지고 많은 고민 끝에 제 꿈을 위해 재수생으로 다시 한번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서울에 사는 20살 학생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그냥 이모티콘 캐릭터처럼 아주 발랄하시고 또 만화의 주인공 같으셔서 너무 이 스튜디오가 환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영심 씨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예. 작년에 영심 씨가 처음 이제 시행된 수능 시험을 치르셨는데 네. 실제 시험은 어땠고 또 무엇이 힘들었는지 또 당시 상황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작년 수능이 코로나가 진행되던 시기에 치러진 수능이다 보니까 이제 칸막이를 치고 수능을 보는 것도 되게 낯설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봐야 하다 보니 장시간 자리에 앉아서 마스크 끼고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이제 호흡곤란이 오기도 하고 좀 많이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부분들은 이제 문입과 통합된 과정으로 수업을 배웠었는데 수능은 그 이전 교육 과정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좀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환경이 코로나19의 재난 시대에 많이 변했는데 네. 시험도 마스크 끼고 하고 수업도 비대면으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좀 편안하고 안정되게 시험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이 안 됐군요. 네. 예, 또 뿐만 아니라 이 학교에서 배운 것하고 또 시험 치는 체제하고 좀 달라서 그것도 고통스러웠고. 네.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네, 저도 다른 친구들 의견 들어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영심 씨가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예, 지난 수능과 입시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으셔서 다시 이제 수험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예체능을 준비하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실기가 이제 수능 시험보다는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실기 준비한 기간이 좀 짧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실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예체능 준비하십니까? 아니요, 지금은 이제 경영학과를 이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진로를 바꿨군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진로 바꾸는 것을 이제 자기의 어떤 취미나 적성이나 이런 걸 이제 학교에서는 제대로 이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확고하게 결정을 못 하시고 시험을 한번 쳐보시고 그다음에 다시 진로를 바꾸셨네, 그죠? 네네. 예. 제 생각에 그 부모님들도 아주 속상하고 좀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영심 씨한테 부모님들께서 혹시 주신 친구 같은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제가 원하는 학교를 붙지 못해서 되게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그래도 이 길로 다시 도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좋아하는 게 있는지 더 찾아보고 진로에 있어서 더 고민을 해보고 더 원하는 것으로 다시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건 저도 둘째 아이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그런 충고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라. 그 말씀을 해주셨군요. 예. 그러면 이제 영심 씨는 예체능 할 때는 실기를 중심으로 하셨겠지만
수능 준비 때문에 이제 학교 말고도 학원 같은 데를 다니시나요? 네, 지금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심 씨가 보시기에 네. 그 학원하고 영심 씨가 지금까지 다녔던 학교하고 무슨 차이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상위권부터 하위권까지 네.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원하는 더 심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간 내에 다 다룰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들의 이제 니즈에 따라서 더 심화된 부분을 가르쳐주는 학원을 가는 거고, 이제 하위권 학생들은 성적 향상을 위해서 도움을 받고자 학원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은 학생 개별적인 어떤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해줄 수가 있는 그런 특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네네. 그러면 학원에서 가르치는 분들하고 네네. 또 학교에서 이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하고 다른 점들이 좀 있을까요? 학교 선생님들은 교과서 내에 있는 내용을 정말 정석대로 그대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라면, 학원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교과서 내에 있는 지식 전달보다는 지금까지 있었던 수능과 모의고사들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하시고 그 부분들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을 이제 따로 이렇게 분석을 하셔서 앞으로 있을 수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예측을 하신 후에 그것과 관련된 기출 문제를 직접 제작을 하셔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준다든지 이런 자료 이렇게 만드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교육 과정 속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니까 네네네. 교과서도 있고 나가야 할 진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수업을 하시는 대신에 그 학원에 계신 분들은 오는 학생들에게 맞추어서 그 사람들이 좀 만족해야 하니까 출제 문제도 분석하고 네네. 또 예상도 하시고 해서 되도록이면 학생들에게 시험에 어떤 더 효율화할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찾다 보니까 네네. 학생들로서는 조금 더 만족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네. 시험을 치는 학생들. 네네네. 그러면 영심 씨 진짜 꿈을 이제 뭐로 정하셨나요? 진짜 꿈 같은 게 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아직 확실하게 어떤 직업으로서의 꿈은 없지만 그래도 저만의 회사를 차린다든지 약간 경영 쪽에 좀 관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저도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올해 수능도 다시 치고 해야 될 텐데 수능은 잘 볼 자신이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작년까지 예체능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공부했던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도 해가지고 그래도 일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예체능에서 이제 진로를 좀 바꾸고 좀 준비해야 할 것도 더 많을 것 같고 이제 그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좋습니다. 사실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것만큼 그게 왕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심 씨가 혹시 이제 시험도 치셨고 또 이렇게 고등학교 때 생각하지 못했던 진로의 수정도 하셨고 뭐 이런 여러 경험을 사실은 순간이지만은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신이 겪어온 이 학교 생활이나 지금 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뭐 혹시 우리 교육 당국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제가 수능을 치르는 동안만 해도 벌써 교육 과정이 몇 번이 바뀌었는데 지금 이렇게 학생공론에서 그냥 허울뿐인 정책을 만드실 게 아니라 정말 현장에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정말 수렴을 해서 더 좋은 정책들을 만드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탁상공론. 그건 저도 그냥 거의 40여 년 교육계에 있으면서 들었던 우리가 시정해야 할 대표적인 말이었습니다. 혹시 영심 씨가 이 탁상공론을 표현하신 뭐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경험에서 나오는? 일단 현재 그 고교 학점제를 시행한다고 지금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학생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입시와 그리고 수능 시스템과 상당히 맞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불만이 되게 많은데 이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정책을 만드신 것 같아서 저는 탁상공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영심 씨가 수험자로서는 아주 정말 살아있는 탁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입시 제도하고 잘 맞질 않아서 네. 고교학병제 원래의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은 네네. 뭐 영심씨만이 아니라 저도 그 이야기를 했고 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영달의 꿈 TV에서 나오시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 네네. 영심생에게는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장소이고 학교가 뭘 하는 데인지. 일단 제 생각에는 학교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기능도 하지만 학교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 학생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그런 것들이 사실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만 기를 수 있는, 그러니까 미리 체험을 해보는 거잖아요, 사회를.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기를 수 있는 사회성이라던가 사람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회에 나가기 전에 진로 탐색을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이렇게 잘 지도를 해주셔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꿈을 먼저 찾아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학교가 해줄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대한민국의 교육부 장관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심씨 말씀에 따르면 학교는 지식뿐만 아니라 관계성을 중심으로 하는 인성과 시민성, 그리고 미래를 체험하고 앞으로 달릴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진로교육, 네. 이 세 가지가 학교의 역할이다. 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명백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질문인데, 네.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몇 분 의원분들이 이제 선거 연령을 현행법보다도 낮추어서 16세,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죠. 네네.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제 선거 연령 인하를 목표로 하는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네. 저는 사실은 좀 너무나 심각하게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느끼고 있어서 네. 제 개인적으로 영심이 생각이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정말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갓 고등학교 입학한 학생들이 아직 본인들의 꿈을 찾지도 못했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하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국가에 대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이 책임감을 이제 갓 고등학교 들어간 친구들한테 부과를 한다는 것은 일단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제 꿈을 찾아가야 하는 학생들한테 그런 중요한 일에 대해서 더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발의하는 의원 여러분, 영심 씨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보다 너무 말씀도 잘해주시고 생생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사실은 약간 흥분되기도 하고 감동적입니다. 저희들이 프로의 마지막으로 또 같은 동료 학생들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좀 들려주십시오. 이제 저처럼 올해 수능을 보실 재수생분들도 계시고 현재 고3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서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래도 결국에 마지막에는 좋은 결과로 끝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이 화이팅해요. 예, 화이팅! 마지막으로 영심 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어렵고 혼란한 시기이지만 우리 모두 열심히 하자였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영심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 서너 가지 좀 생각나는 점이 있어서 정리를 좀 하고 오늘 프로그램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사실 재난의 시대죠. 처음에는 그 재난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그 시간 동안에 학교도 그리고 입시 제도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응하고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또 과거의 교육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 생각이 제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우리가 너무나 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 학생의 생각, 학부모의 생각을 알지 못한 채 영심 씨의 말로 그리고 오랫동안 들려온 이야기로 탁상공론, 이 이야기를 우리가 또 한 번 되새기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정말로 이제 학교 교육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영심 씨는 지식, 인성과 시민성, 진로 교육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재난의 시대의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를 깊이 고민해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심 씨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생생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영다리의 꿈 TV는 교육의 소리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